네, 오늘 내 인생의 명작 주제는요. 보도 셰퍼의 12살의 부자가 된 키라입니다. 꿈을 이루기에 도와주는 자기 경영 동화라고 부제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보도 셰퍼 하면은 정말로 많은 두터운 팬덤을 형성하고 있는 베스트셀러 인기 작가인데요. 독일 출신이에요. 독일 최고의 금융 전문가라고 할 수 있겠죠. 세계적인 경영 컨설턴트고요. 또 돈 코치, 머니 코치, 강연가로 25년 넘게 활동을 했어요. 정말 수천만 명의 삶을 바꿨다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보도 셰퍼의 책들을 종종 접했는데 이렇게 방송으로 이야기를 나누게 된 거는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너무 노골적인 돈 얘기라 조금 주저했었는데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어린아이들의 경제자습서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12살 키라가 경제관념을 갖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정말 재밌어요. 네. 그리고 중간중간에 사파도 들어가 있고요. 저 책에 그림 들어가 있으면 참 좋더라고요. 마음이 훈훈해지고. 저자는요, 대학을 졸업하고 경력을 쌓으면서 높은 연봉을 받으면서 일을 했는데 어릴 때부터 우리도 그랬잖아요. 돈은 나쁜 것이야. 돈은 사람을 망쳐.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정말 중요한 건 돈으로 할 수 없어. 막 이런 이야기 저도 정말 많이 듣고 자랐고, 돈에 대한 관념이, 가치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예전에는요, 돈에 대한 개념과 경제관념에 대한 인식, 교육보다도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단다. 돈이 많으면 부자가 천국에 가는 건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기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어렸을 때부터 저자는 가졌던 돈에 대한 파괴적인 신념, 그것들로 인해서 나중에 이제 한 이야기지만 26살에 엄청난 빚을 지고 파산에 이르게 됩니다. 보도 셰퍼는 이때 부의 원칙을 여러 가지 경로로 깨닫고 돈이 불어나는 원리를 깨우쳐서 단 4년이 지난 후에 30살에 가진 돈의 이자만으로도 평생을 살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자유를 얻게 됩니다. 또 이런 경제적인 자유를 이루는데 멈추지 않고 돈, 그리고 성공, 그리고 행복과의 연관성, 이런 문제들을 꾸준하게 연구를 했습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사람이 변한다. 돈이 인간관계를 망친다. 돈은 삶을 살아가는데 아주 최소한의 요건이지 전부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들 참 많이 했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돈과 성공, 그리고 그것과 연관된 행복의 상관관계를 연구를 했어요. 저자는 보도 셰퍼. 돈에 대한 마인드를 바꾸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데일 카네기나 로버트 기요사키, 이런 토니 로빈스나 이런 유명한 작가들의 비견될 정도로 압도적인 괄목할 만한 성과를 가지고 있는 저자입니다. 돈과 사물에 대한 관점을 바꾸는데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고요. 또 사람은 누구나 부를 쌓고 부자가 될 수 있고 그것으로 성공과 행복을 이어나갈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해주는 그런 작가이기도 합니다. 또 많은 강연과 또 집필 활동도 꾸준히 많이 했고요. 이 책의 저자가 12살의 부자가 된 키라 말고도 이 키라 시리즈가 되게 많아요. 제가 이제 더 읽고 싶어서 많이 찾아봤는데 거의 대부분 이 12살의 부자가 된 키라 시리즈는 절판이 되었더라고요. 절판이 되었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이 책을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중고 서적이 있는데 또 중고 서적은 오히려 더 절차가 까다롭더라고요. 이 책 정말로 어린아이가 경제적인 관념을 갖게 되고 그것으로 부를 이룬다는 내용인데 쉬워요. 무척 쉽고 주식 투자,
그다음에 저축,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용어들도 많이 나와요. 그 뭐 주가 변동성 이런 것도 나오는데 정말로 아이들에게 설명해 주는 그런 주인공이 아이니까요. 네, 그런 굉장히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고 즐겁고 또 가독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요즘 초등학생들의 장래 희망이 연예인, 운동선수, 공무원, 그리고 유튜버. 네.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안정된 직장이 중요하다고 교육받은 아이들에게 특히나 한국 사회에서는 꿈이 공무원인 아이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수준에서 20살이 넘어가는 순간 뭐 요즘은 조금 줄어들었지만 공무원 경쟁률이 200대 1, 뭐 400대 1 이렇게 되었었죠. 지금은 조금 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떨어져도 뭐 100대 1, 80대 1 막 이러더라고요. 공무원이 좋은 직업이고 안정된 직장은 맞지만 공무원이 꿈이 되는 세상, 그것이 옳은 것인가? 조금은 씁쓸한 생각도 드는데 공무원을 절대로 이제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어릴 때부터의 꿈이 공무원이라고 한다면 조금 더 넓게 세상을 바라보는 기회를 가져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사실 경제 상황이 어려울 때일수록 필요한 것은 제대로 된 경제 교육이겠죠. 어떤 직업이 안정된 직업인지 알려주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올바른 소비 습관을 키울 수 있는지 또 올바른 경제관념을 가질 수 있는지 그거를 깨치는 게 중요하기 때문일 겁니다. 올바른 경제인식이 없다면은 뭐 어떤 좋은 직업을 갖더라도 결국은 부를 축적한다던가 성공을 이어가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0년 넘게, 그러니까 10년 넘게가 아니죠. 이게 2001년도에 이제 처음 초판이 나왔는데 20년 넘게 어린이 경제 분야 베스트셀러, 이게 이 책이 누적 출판이 150만 부라고 하네요, 한국에서. 그러니까 정말 압도적인 인기를 얻었고, 근데 지금이 절판됐기 때문에 구하기가 쉽지는 않을 텐데, 이것도 이제 제 책꽂이에 있던 책인데 제가 이걸 어떻게 구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12살의 부자가 된 키라, 이 책은 이 주인공 키라가 예쁜 집으로 이사를 한 후에 그 모기지에 허덕이는 부모님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는 장면으로 이 책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이 경제적인 그 어떤 관념과 그런 공부법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와중에 상처를 입고 쓰러진 개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 개의 이름을 머니라고 집니다. 근데 알고 보니 이 개, 머니라는 개는 사람과 소통이 가능한 말하는 개였어요. 이제 소설의 극적인 장치니까 우리가 받아들여야겠죠. 근데 이 머니라는 개가 이 레브라도 리트리버인데 그림상으로 보니까요. 경제 상식이 굉장히 풍부한 개였어요. 이름도 머니잖아요. 네, 저자가 아주 귀여워요. 근데 돈만 생기면 음반을 샀어요. CD를, 여기는 CD라고 나오는데 지금은 CD가 안 나오죠. 키라는요. 책에는 10,000원으로 나와요. 10,000원을 용돈으로 한 달에 받는데 그 돈을 전부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 CD를 사는데 돈을 다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키라는 이 말하는 개, 경제관념이 있는 게 머니의 도움을 받아서 자기의 목표를 설계하고 또 스스로 힘으로 이 목표를 이뤄나가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혼자 할 수 있고 좋아하는 일을 통해서 돈을 벌기 시작한 건데 그 과정들이 정말 공감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이렇게 신문 같은 거, 그 다음에 개를 돌보는 거, 펫시터, 그리고 또 내가 시간이 나지 않을 때 그거를 이제 하청 맡기는 그거죠. 이제 어른들의 용어로 하면은 뭐 아웃소싱이 될 수도 있겠고 뭐 하청을 주는 걸 수도 있겠는데 이 책에서는 내가 펫시터를 하는데 시간과 내 몸을 하나니까 그게 부족하니까 내 친구에게 그것을 이제 할당을 줍니다. 그리고 뭐 1,000원을 받으면 친구에게 500원을 주고 내가 500원을 갖습니다. 네. 그런 장면이 나오고요. 또 돈을 바탕으로 그 돈을 벌었을 때 그 돈을 저축하고 이 펀드 라이징 하는
방법도 나오게 되고요. 목표를 이루는데 필요한 큰 돈을 모으는데 시드 머니를 모아서 그 돈을 점점 키워나가는 그 과정도 나옵니다. 아마 보도 셰퍼가 파산 이후 4년 만에 경제적 자유를 얻었던 그 방법대로 이 책이 서술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책이 강조하는 거는 단순히 많은 돈을 버는 게 중요한 뭐 그런 내용이 아니고 뭐 어릴 때부터 투자를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내용이라기보다 이 책의 핵심 내용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본인이 스스로 목표를 설계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이뤄 나가는 과정과 방법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책에서는 네가 정말로 꼭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니? 이 책 뒤편에 있는 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해보기 전까지 판단하지 마. 꿈을 이루고 목표를 이룬 사람은 반드시 그 꿈을 꾼 사람이야. 키라야, 네가 부자가 되고 싶은 이유를 생각해봤니? 물론이지. 나는 서둘러 주머니에 소원 목록을 적은 종이를 꺼냈다. 나는 10가지 목표라고 이름 붙인 목록을 읽었다. 그럼 그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중요하니? 10가지 모두 다 중요하지.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보고 중요한 것 3개만 골라봐. 이게 머니와의 대화예요. 자, 이렇게 돈은 모아서 저축하고 뭐 투자해야 된다. 단지 이 경제 논리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책의 핵심은 스스로 목표를 설계하고 그것을 이뤄 나가는 과정과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학을 가고 싶었던 주인공 키라는요, 형편이 어려운 부모님을 보면서 나는 우리 집 형편이 너무 어려우니까 유학을 갈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부모님 도움을 받기보다 자기의 힘으로 목표를 이루기 위해 돈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이 말하는 게 경제관념이 있는 게 머니의 도움을 받아서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는 어떤 책이나 매체, 뭐 영상 혹은 먼저 경제적 자유를 이룬 멘토의 조언이 될 수 있겠죠. 그게 이제 이 책에서는 그 매개체로 말하는 게 머니가 조언을 해줍니다. 안녕하세요. 돈을 모아야 하는 이유, 그 이유를 본인이 설계하고 자기의 꿈에 성큼 다가가는 그 과정을 설명을 했습니다. 목표를 만들고 이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키라는 어른들과도 아주 당당히 대화를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자신의 꿈을 향해 노력하는 자신감 있는 아이로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책에 등장하는 다른 아이들도 키라의 영향을 받아서 아주 경제관념 있는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 그 존 리의 그 주식 투자라는 책에서도 제가 방송에도 또 했었는데 기억나는데 아이들에게 용돈을 주고 선물을 주고 뭐 맛있는 음식을 사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이들에게 경제관념을 심어주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생일 선물에 게임기를 사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생일 선물에 뭐 어떤 유명한 투자 가치가 있는 안정성 있는 주식을 선물하는 게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했고요. 또 엄마 아빠가 그것을 일방적으로 선택하지 말고 아이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되 본인 스스로가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또 관심 있게 지켜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라라는 이야기가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에게 현실적인 꿈을 제시하기 전에 무엇을 하고 싶은지 먼저 물어봐야 되겠죠. 올해 안에 꼭 하고 싶은 게 무엇이니? 어디를 가고 싶니? 만약에 얼마가 생기면 어떤 일을 하고 싶니? 뭐 구체적인 이런 것들이요. 그렇게 된다면 CD를 사는 것도 좋고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를 보는 것도 좋은데 돈을 모으는 방법 또 경제적으로 부를 이루는 방법을 아이들 수준에 맞게 자발적으로 배울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책에 자세하게 실려 있습니다. 노래 듣고 돌아올게요. 네, 이 책 12살에 부자가 된 키라 보드 셰퍼의 책인데요. 이 책을 제가 책장에 있던 책을 보기 시작한 게 보드 셰퍼의 책을 제가 몇 권을 구입을 했어요. 그런데 원래는 다른 책들을 읽다 말다 하다가 이 책을 먼저 꺼내 들었는데 한순간에 다 읽게 됐어요. 다른 책들은 어른들의 관점으로 썼던 책이고 이 책은 아이들의 관점으로 썼던 책인데
정말 내용은 어른들이 읽어야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동화책을 읽으면은요, 어른들이 더 감동받는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두껍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생각을 깊이 해야 되는 책도 물론 정말 큰 가치가 있지만, 이렇게 쉽게 풀어서, 편안하게 설명을 하는 책이, 요즘엔 더 끌리더라고요. 네. 중간에 또 요즘 제가 사파에 좀 빠져가지고요. 이 책의 중요한 소재로 등장하는 돈은요, 키라가 멋진 체험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매개체입니다. 돈이 있어야, 키라가 이제 미국으로, 이 독일 소녀죠. 미국으로 유학을 갈 수 있고, 돈이 있어야 컴퓨터를 살 수 있고, 돈이 있어야 우리 엄마 아빠가 싸우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라고 혼자서 고고한 척 하는 것보다 12살 나이에 돈에 대한 개념을 익히게 되는 것이죠. 항상 빈 문제로 다툼을 벌이고 어려움을 겪는 부모 밑에서 자란 키라는 그렇게 부자가 되고 싶다라는 꿈을 키우고 말하는 게 경제 코치 머니를 만나게 되죠. 평범한 소녀였던 그 키라가 머니를 만나게 되면서 돈의 어떤 속성과 방법을 잘 알고 있는 이웃집 아저씨 골든 슈테른이라는 아저씨를 또 만나게 됩니다. 또 많은 돈을 갖고 있고 경제적인 부를 축적하는데 아주 전문가이신 또 이웃집 할머니, 트럼프 할머니, 트럼프가 아니라 책엔 트룸프라고 나와요. 또 은행 직원 하이넨 아주머니, 이런 주위 어른들의 도움으로 돈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차분하게 스스로 해결해 나가면서 미래를 위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쌓아가는데요. 용돈을 쓰기에도 버거웠고, 그 10,000원이래요, 용돈이. 20년 전이니까. 그 10,000원 가지고 맨날 투덜거렸어요. 내 친구는 20,000원 받는데 CD 하나 사면은 이번 달은 굶어야겠네. 막 이런 이야기를 하던 키라는 부자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린 나이에 목표와 계획과 실천적인 여러 가지 플랜을 짭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성공 일기를 쓰는데요. 그것은 키라의 자신감을 키워주고요. 계획적이고 규모 있는 살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적은 돈이지만. 쉽게 포기하고 두려워했던 평범한 소녀 키라는 얼마 뒤에 본인의 힘으로 꿈을 향해 한 걸음씩 세상을 향해 내딛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또 긍정적이고 자신감이 있는 모습으로 사람들을 대하게 되고 또 인정받게 되죠. 왜냐하면 어린 나이에 이렇게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그다음에 자기 스스로가 돈을 벌고 그 돈을 저축하고 그냥 저축하는 게 아니라 그 돈을 또 다시 더 많은 돈을 벌는 방법으로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웃소싱이죠. 하청도 주게 되고 일반적으로 성인 어른이 혼자서 자영업을 하다가 규모가 커지고 그 스몰 비즈니스를 하다가 이게 규모가 조금 더 커져서 50인 이상 사업체를 만들고 뭐 이런 과정에 첫 번째 시발점에 있는 그런 과정으로 생각이 듭니다. 동화 속에서는 꿈을 이루기 위해 키라가 겪는 정말 많은 뭐 모험, 상상, 뭐 호기심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정말 유쾌하고 재밌고 또 훈훈한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겉으로 나와 있는 형식은 동화이지만 현실에서 정말로 자주 빈번하게 볼 수 있을 그런 장면과 그리고 써먹으면 유용한 방법들이 많이 소개되어 있어서 어른들도 좋고 어린 아이에게도 참 좋은 그런 책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결혼해서 아기를 낳는다면 책을 읽을 수 있는 나이가 몇 살 정도에 한 7, 8살 정도에 읽을 수 있나요? 그때부터 꼭 이 책을 소개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어린아이에게도 좋은 책이고 또 경제적으로 또 무절제한 소비와 저축하지 않는 습관, 뭐 투자를 모르고 돈 들어오면 생활비로 쓰거나 아주 적은 돈만 캐시로 보관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는 어른에게도 꼭 추천해주고 싶은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이 책 12살의 부자가 된 키라는요. 어린이 경제 분야에서 스테디셀러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책을 구입한 사람들은 다 어른이죠.
그래서 아이에게 줘야지 하면서 어른이 보고 감동하고 깨침을 얻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시간이 흐르고 사회가 변하고 경제 어떤 가치관이 많이 바뀌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꾸준히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린이에게도 어른에게도 배워서 좋은 올바른 경제 가치와 개념을 담았기 때문이죠. 키라는 12살이라는 어린 나이에도 임에도 불구하고 돈을 벌고 또 여기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나와요. 그 예도 나오는 다들 아시죠? 거위가 황금알을 낳는데 그 거위의 주인은 더 많은 황금을 얻기 위해서 거위를 잡아버리죠. 그래서 평생 얻을 수 있는 황금알을 얻지 못하고 거위의 배를 가릅니다. 우리도 그런 경우 많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일정한 돈이 생겼다. 예를 들어서 만불이 있다라면 그 만불을 차나 집이나 혹은 자기가 원하는 무언가를 사는데 소비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 하지만 그 만불을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 보면은 72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정말 재밌는 어떤 숫자로 보는 이자율 그리고 숫자로 보는 그 투자에 대한 수익이 나옵니다. 원금이 2배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도 나오고요. 재테크라든가 이게 펀드 이런 것들이 어려운 경제 용어 없이도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게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요. 여러 가지 투자 방법, 돈을 불리는 방법들이 정말로 친절하고 자세하고 쉽게 나옵니다. 이 도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랑을 받은 이유는 돈을 어떻게 버느냐, 돈을 어떻게 투자하느냐, 돈을 어떻게 모으고 소비하느냐가 중점이 된 게 아니라 돈을 모아야 하는 이유에 첫 번째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를 위해 올바른 소비를 하고 미래에 더 나은 삶을 준비를 하고 주변 사람들을 돕는 가치 경제에 대한 내용이 정말로 많이 다루어져 있어요. 탁월한 경제교육 도서라고 정말로 자신 있게 추천하고 싶은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정말 그 가치를 20년 넘게 인정받고 있고요. 돈은 우리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하기보다는 돈이 있어서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고 또 그 돈으로 인해서 우리의 목표와 꿈을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매개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돈이 있어서 예전에 이 생각이 들어요. 돈의 속성에서 김승호 회장님이 했던 말씀인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걱정, 고민, 근심을 이제 적으라고 그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고민과 걱정과 근심을 보면서 내 걱정, 근심, 고민이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라라고 질문을 던졌는데 대답은 정말 많은 걱정, 근심, 고민이 돈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네, 깜짝 놀랐죠. 돈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것들도 세상에 정말 많다는 거 알고 있지만 반대로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근심, 걱정, 고민이 정말로 많고 대부분의 것들은 이것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무한정인 엄청난 부가 있다면 또 이 얘기가 달라지겠죠. 그러면 또 다른 걱정과 근심과 그것을 지키기 위한 또 고민이 필요하겠지만요. 우리는 아직 그 정도까지 부를 축적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그랬기 때문에 이 책이 주는 메시지는 정말 소중하게 또 마음에 좀 새겼다고 해야 되나요? 이 새긴 것을 바탕으로 또 실천에 옮기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매주 토요일 이 책은 꿈을 이루게 도와주는 자기경영 동화라는 부제가 있어요. 이거는 동화입니다. 어린이 도서 연구회 추천 도서 간행물윤리위원회 선정 청소년 권장 도서라고 나와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어린이 혹은 청소년만을 위한 책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정말 어른들에게 더 절실한 그런 책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이 책 자체가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 논리와 개념을 쉽게 풀어 놓았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이 경제 용어라든가
또 경제 개념과 상식에 조금 취약한 게 사실이기도 하잖아요. 저를 포함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 책이 어른들에게도 정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1부에서는 개괄적인 이 책의 줄거리, 그리고 작가 이력, 이 책이 주는 교훈, 그다음에 이 책이 가지고 있는 큰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고, 또 2부 순서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이 책이 이제 첫 장부터 시작해서 목차, 그리고 주인공 키라가 어떤 모험과 어떤 깨달음을 얻는지, 그리고 어드바이저 말하는 게 머니와 이 키라와의 대화가 어떻게 구성되고 흘러가는지 2부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성인 8명 중 1명은 우울증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우울증의 정말로 많은 원인이 경제 문제라고 합니다. 단지 경제 문제, 돈 문제, 이것은 속물 혹은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없다라는 그릇된 신념으로 치부될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관념, 그다음에 돈을 버는 방법, 투자하는 방법, 사용하는 방법을 차분히 익히면서 우리 삶이 조금 더 나아지도록 만드는데 이 책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12살의 부자가 된 키라, 보드 셰퍼 저자입니다. 꿈을 이루게 도와주는 자기경영. 자, 이 책의 목차를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머니가 알려준 돈의 가치. 머니는 말하는 계적. 부자가 되고 싶은 이유 10가지 목록을 적어본다. 소원 상자를 만든다. 생각을 바꿀 수 있는 3가지. 자신감을 주는 성공 일기. 부자 아저씨의 중요한 조언. 내가 제일 처음 번 돈. 자, 2부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 저축. 여기서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 저축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저축을 펀드라이징 해야 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빚이 있는 사람을 위한 4가지 가르침의 정리, 황금알을 낳는 거위, 부모님에게 인정받는 돈 박사, 두려움을 극복해야 소중한 것을 얻는다. 그리고 돈의 정의. 자, 끝으로 3부. 돈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 뭔가 할 수 없다라고 느낄 때 해볼 수 있는 일. 투자 클럽, 돈 마술사들. 이 투자 클럽은요, 키라가 친구들과 함께 또 트럼프가 아니라 투룸프 아주머니와 할머니죠. 할머니와 함께, 매달 모여서 일정한 금액을 투자하고 그 돈을 이제 불려나가는 방법이 설명이 됩니다. 투자의 정의, 어렵고도 쉬운 주식 투자, 주가 변동성, 그다음에 수익률, 주주, 이런 내용들이 아주 친절한 설명으로 트럼프 할머니가 키라에게 해주는 그 형식으로 해서 나옵니다. 좋은 펀드를 찾는 방법, 안정적이고 수익률이 높은 펀드는 무엇인가? 이 책에 실명 등장해요. 맥도날드, 코카콜라 이런 데는 이제 향후 10년, 20년, 30년 동안 수익률이 어떻게 됐는가를 분석을 하는데 이 책에는 그 실명으로 맥도날드와 코카콜라가 나옵니다. 우리도 이제 미로 짐작할 수 있겠죠. 과거 10년, 20년, 30년 동안 꾸준히 성장해 오고 앞으로도 크게 변동률이 없는 그런 펀드, 그런 주식은 무엇인가? 네, 그렇게 생각하면 어느 정도 답이 나오겠죠. 이율이 크진 않겠죠. 하지만 안정적인 투자 방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주가 변동성에 관련된 내용도 나오고요. 72의 공식이 나오는데 이 72의 공식이 굉장히 뭐랄까요? 되게 저는 굉장히 인상적으로 그 부분을 읽었거든요. 왜냐면은 이 72를 대입을 하면은 정말로 많은 것들이 해결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게 나와요. 그래서 참 관심 있고 재밌게 봤는데 제가 설명을 조금 이따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새로운 모험으로 또 나오고요. 이렇게 책에 나온 목차를 설명을 해드렸는데, 전반적으로 이 책이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을
그 목차가 전부 다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자, 머니가 알려준 돈의 가치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부자가 되고 싶은 우리는 왜 부자가 되어야만 하죠? 일반적인 내용 노래 듣고 돌아와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책에 나온 72의 공식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제가 꼭 이 책의 원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발췌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트럼프 할머니와 키라와의 대화입니다. 아주 간단한 공식이 있는데 그것을 사용하면 복잡한 표가 없어도 된단다. 그것이 바로 72의 공식이라는 거야. 72를 너희들이 투자한 돈의 이윤 퍼센테이지로 나누면 몇 년 뒤에 그 돈이 2배가 되는지 알 수 있지? 자, 72를 12로 나누면 얼마지? 12가 이제 이윤을 얻은 거죠. 12. 자, 이자. 할머니가 물으셨다. 6이죠. 자, 72를 12로 나누면 6이 됩니다. 마르셀이 계산을 했다. 맞았어. 그러니까 12% 이자를 받을 때 너희들의 돈이 2배가 되려면 6년이 걸린다는 뜻이란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주식이나 투자나 펀드에 그 12% 이자를 받고 있을 때 내 원금이 2배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72 공식을 이용해서 72를 나누면 되는 거죠. 72 나누기 내가 받고 있는 현재의 이자율. 72를 12로 나누니까 6이 나오죠. 그래서 이 6이 6년이 걸린다는 그런 뜻을 책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읽어드릴게요. 마르셀이 또 생각이 잠겼다. 그러면은 만약 이자가 15%일 때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다면 71을 그러면 15로 나누면 된다는 거죠. 계산을 해보니까 4.8이 나오는데 그러면 제가 15% 이자를 받았을 때 72로 나누니까 4.8이 나왔다는 것은 내가 15%의 이자를 받고 있다면 4.8년이 지나고 나면 나의 원금은 2배가 된다는 뜻이네요. 그래, 맞아. 반올림해서 5년이라고 치자. 15% 이자라는 조건으로 투자를 하면 너의 돈이 5년 지나 2배가 된다는 뜻이야. 다시 말해, 우리가 만약에 15% 이윤을 받는다고 할 때 우리의 1,000만 원은 5년 뒤 2,000만 원으로 불어난다는 거지. 그리고 그 1,000만 원이 10년 뒤에는 복리로 4,000만 원이 된다는 것이고 15년 뒤에는 8,000만 원, 20년 뒤에는 1억 6천만 원이 되는 거야. 그래서 15%의 이자가 20년 1,000만 원을 가지고 투자를 했을 때 20년 뒤에는 1억 6천만 원이 된다는 거지. 복리의 마법이지. 그러면은 12% 받는다고 계산했을 때보다 3%가 더 증가했는데 금액이 엄청나게 늘어나네요. 우리는 그저 돈을 펀드에 맡겨두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자가 복리로 늘어나고요.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모니카는 완전히 감동이 빠졌다. 투자 내용을 결정하고 나니 나머지는 정말로 쉬웠다. 서류를 작성하고 4명이 서명을 했다. 그리고 자료에 있는 주소를 적어 우편물을 보냈다. 그 펀드 회사는 며칠 뒤 우리의 계좌를 만들었다며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우리는 그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했다. 매달 모으게 될 20만 원도 이 펀드에 입금하면 좋을 것 같다. 그러나 할머니는 펀드를 하나 더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다. 그렇게 해야지만 위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었다. 나는 성공 일기에 써야 할 일들이 최근에 많이 일어났다는 걸 느낀다. 할 수 없다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끝까지 해낸 발표회. 나를 자랑스러워하면서 칭찬했던 말들, 내가 나 스스로에게 했던 그 말들. 그리고 적은 돈이지만 꾸준히 계속 늘어나는 수입. 그리고 내 친구들, 이름하여 돈 마술사들과 함께한 나의 첫 투자들. 이제 더 이상 쓸 내용을 찾으려고 성공일기를 고민하지 않아도 나는 될 것 같다. 성공일기를 쓰면 쓸수록 나는 성공하는 일도 더 많아졌다.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자랄수록 자신감도 커지고 그리고 적은 돈이지만 투자를 하고 거기서 얻는 이윤을 받는다는 것의 기쁨을 알아서일까?
일부 머니가 알려준 돈의 가치. 자, 머니는 말하는 개입니다. 경제 코치이기도 하고요. 레브라도 리트리버라는 견종이고요. 이 개는 사람보다 훨씬 똑똑한 경제관념을 주인공 키라에게 설명을 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 이유 10가지 목록을 적어보라고 이 머니라는 개가 키라에게 조언을 합니다. 부모님은 돈에 대해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된 거라고 머니가 얘기를 하는데요. 또 중국 속담이 나옵니다. 큰 일은 작은 일일 때 시작하라. 모든 큰 일은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이제 키라는 내가 부자가 되고 싶은 이유 10가지를 적습니다. 되게 귀여워요. 과자를 사 먹기 위해서, 친구들이랑 어디 놀기 위해서, 음반을 사기 위해서, 그다음에 컴퓨터도 사고, 또 미국에 유학도 가고 싶고, 자전거도 사고 싶고, 막 이렇게 적습니다. 그렇게 목록을 적는 것 자체만으로 굉장히 행복감을 느껴요. 그리고 강아지 머니는 소원 상자와 소원 앨범을 만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 3가지를 고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정확하게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더 많이 하려고 하고 더 많이 돈을 벌려고 그러고 더 많이 좋은 것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고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도 간추려서 내가 나머지 것들, 그러니까 빵도 먹고 싶고 우유도 먹고 싶고 돈가스도 먹고 싶은 게 아니라 먹고 싶은 것을 한 가지를 정해서 그것을 염원하라는 것이죠. 원하는 것을 알아야 행동도 그것에 맞춰 따라간다는 겁니다. 먼저 원하는 것을 쓰고 목록을 날마다 적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 소원을 생각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원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되는 행동이 그러면 정리가 될 것이다라고 경제 코치 머니는 이야기합니다. 생각을 바꿀 수 있는 3가지 쓰지 않는 앨범을 찾아서 소원 앨범을 만들라고 합니다. 그 소원 앨범은 그림을 그리거나 내용을 찾아서 이렇게 예전 책이다 보니까 이제 스크랩북처럼 사진이나 기사나 내용들을 앨범에다 붙이라는 거죠. 내가 바라는 어떤 시각화를 앨범에다가 적으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앨범 속 그림과 글을 매일 쳐다보는 것, 상상하는 것 대신에 긍정적으로 정말 많은 자기계발 서적들이 이런 이야기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박한 방법으로 아이에게 12살 키라에게 경제코치 머니가 이야기를 합니다. 시각화, 쓰지 않는 앨범을 찾아서 사진을 붙이거나 그림을 그려라. 그리고 앨범 속 그림을 매일 쳐다보고 긍정적으로 상상하라. 인생에서 무언가 이루고 싶다면 먼저 꿈꾸는 것부터 시작하라. 그리고 꿈이 이루어지면 나는 어떻게 될까 상상하라. 심상화, 시각화,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죠. 감정화. 그 감정까지도 느껴라. 정말로 좋은 내용이죠. 어떤 교재처럼, 교과서처럼 나왔던 자기계발 성공하기의 원칙들을 이렇게 말하는 강아지가 어린아이 12살 키라에게 설명을 한 내용이 정말 유쾌하고 기분 좋은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소원 상자를 만드는 것인데요. 그 빈통을 찾아 저금통을 만들고 저축할 수 있는 돈을 전부 넣고 또 돈이 얼마만큼 있느냐보다는 그 돈을 다루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가진 돈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소원이 간절할수록 그걸 이루기 위해 더 많이 노력하기 때문에 당신의 간절한 소원을 찾아라.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한 가능성을 강구하라. 가능성이란 찾으려고 노력할 때만 보인다. 이루고 싶은 마음이 강해야만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자기 소원을 자꾸 생각하다 보면 꼭 이루고야 말겠다는 마음이 더 강해지는 부자 아저씨의 좋은 2가지라는 챕터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방법을 찾으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도 생긴다. 당신이 알고 있고 할 수 있고 가지고 있는 것에 집중하라. 자신이 할 수 있고 알고 있고 가지고 있는 것에 집중했기 때문에 돈을 이 아저씨는 벌 수 있었다고 합니다. 대부분 어른들은 평생 잘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것에 집중해서 시간을 보내기 마련이다. 그러면 많은 돈을 벌 수 없다. 이 아저씨는 제일 처음 번 돈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주변에 찾아보면 돈 벌 수 있는 곳이 너무 많다.
제대로 찾아보지 않아서 보이지 않을 뿐이지 일거리를 찾겠다는 마음을 먹으면 충분히 찾을 수 있다. 한 번만이라도 진지하게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까, 어떻게 하면 돈을 계속 꾸준히 수익을 얻을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본 적이 있는가. 돈을 벌 궁리를 하느라고 하루 왼종일 그것만을 고민해 본 적이 있는가. 네, 저도 굉장히 자극이 많이 됐어요. 아, 어떻게 하면 수익을 더 낼 수 있을까라고 한 10초? 1분? 뭐 5분 생각을 한 적은 있는데 하루 종일 생각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1시간 이상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것은 모든 대부분의 성인들이 처한 현실이다. 정말로 놀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라. 네. 키라가 이런 장면이 나와요. 강아지를 돌보고 돈을 받는데 이제 돈을 주니까 머뭇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아지의 주인이 왜 돈을 안 받니? 이 돈이 부족하니? 그러니까 키라가 아니 부족한 게 아니라요. 제가 너무 즐거웠는데 저 같은 돈 벌기 위한 게 아니라 그냥 놀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돈을 받아도 되는가 싶어서요. 이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때 그 할머니가 이런 얘기를 해요. 아, 할아버지죠. 이런 얘기를 해요. 왜 너는 즐기면서 즐거워하면서도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지 않는 거니?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너는 돈을 벌기 위해서는 고통을 감수하고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해야만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느끼는 것이니? 라는 질문이 나와요. 그렇죠. 정말로 그냥 돈도 아니고 정말로 큰 돈을 벌기 위해서는 내가 즐기고 재밌고 행복하고 그래서 그것이 계속 기다려지고 그것으로 인한 더 많은 수익 창출이 머릿속에서 막 떠오를 때 그게 정말로 행복하게 돈 버는 법인데 우리는 키라처럼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억지로 하기 싫은 시간에 뭐 고통을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그리고 달콤한 열매, 돈을 받는 것 그것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여기에서 그것은 고쳐야 된다. 그 생각을 바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놀면서도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돈에 대한 정의가 바뀌고 모든 것이 달라 보였다고 합니다. 두 가지 명심할 것은 그 일 하나로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 네가 어떤 일로 돈을 벌어서 그 돈을 벌어서 네가 미국으로 유학을 간다라는 생각보다 그 돈을 벌고 또 다른 돈도 벌고 이 돈으로 또 가지를 치고 또 뭐 하청을 주고 그 돈 버는 것으로 여러 가지 일이 파생된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 3가지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계획한 것은 실천해야 된다. 상황과 관계없이 처음 생각과 같은 자세로 계획을 밀고 나가야만 한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로 약속을 어기는 경우는 없다. 몸이 아프거나 컨디션이 안 좋거나 다른 약속이 겹칠 때 최초의 약속을 캔슬하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10분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를 만든다. 대부분 사람들은 10분을 소홀하게 생각하지만 그 10분을 소홀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루가 이틀이 일주일이 한 달이 낭비된다. 그리고 성공일기를 반드시 써야 된다. 규칙과 시간을 지킨 것만으로도 당신은 칭찬받을 만하다. 72시간의 법칙, 뭔가를 계획했다면 72시간 이내에 실행한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 저축. 황금알을 낳는 거위는 앞서 말한 것과 같이 계속해서 투자금이 이자가 낳고 그것이 복리가 되는데 그 투자금 자체를 훼손하는 행위를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른다고 얘기를 하죠. 빚이 있는 사람을 위한 4가지 가르침은요. 빚이 있는 사람은 신용카드를 없애야 된다. 신용카드를 쓴 금액은 되도록 조금씩 갚아야만 한다. 그러니까 미국 사시는 분들은 다 아시죠. 그래야 크레딧 스코어가 올라가죠. 30%를 남긴 점에서 그 지점에서 계속 꾸준히 일관되게 돈을 갚는 거죠. 이제 50% 70% 이상 카드
리밋을 넘기면 스코어가 나빠지죠. 저도 그랬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첫 번째는 신용카드를 없애야 한다는, 모든 신용카드를 다 없애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신용카드 2개에서 3개 정도를 남기고 나머지는 없애야 되고, 신용카드를 쓴 금액은 조금씩 갚아야 되고 30%를 기준으로, 생활 외적인 소비, 빚이 있는 사람은 5대5의 법칙을 따라야 한다. 생활에 필요한 돈을 제외한 나머지 절반은 저축하고 나머지 절반은 빚을 갚아라. 내가 한 달에 10,000불을 번다면, 10,000불은 너무 많나요? 5,000불을 번다면 2,500불은 생활에 필요한 돈, 뭐 렌트비나 이런 거, 나머지 이제 2,500불은 1,750불, 750불, 죄송합니다. 1,250불이군요. 1,250불은 저축을 하고 1,250불은 빚을 갚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자, 핵심 키워드는요. 신용카드를 없애거나 줄이고 할부금을 낮추고 현재 가지고 있는 현금 50%는 생활비, 나머지 50%는 저축과 빚을 갚는 데 사용하라. 그리고 끝으로 내가 소비하는 이것이 정말로 필요한 것인가? 이것을 꼭 고민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네, 돈에 관한 정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요약 정리한 부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이란 마음으로 준비해온 사람에게 머물게 되어 있다. 이 돈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새기면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돈에 대한 관념을 조금 바꿔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돈이 다가 아니야. 돈은 중요하지 않아. 내가 돈 때문에 이러는 줄 알아. 돈으로 모든 걸 할 수는 없어. 돈에 관련된 말은 다 부정적인 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이 개념을 다시 한번 재정립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돈의 정의, 보도시포가 말하는 돈의 정의, 물론 이제 키라한테 말을 하는 거겠죠. 자, 돈이란 마음으로 준비해온 사람에게 머물게 되어 있다. 누군가 나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돈을 소유하게 되면 없을 때보다 더 비참해진다. 돈이 많아지면 상황을 바꿀 수 있다. 돈이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고 믿어야 한다. 행복하고 여유 있게 살고 싶은 사람은 자신을 변화시켜야 한다.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선 돈이 따라와야 한다. 돈은 사람을 행복하게도 만들고 때론 불행하게도 만든다. 하지만 돈 자체는 중립적이라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다. 단 누군가의 손에 들어간 순간부터 돈은 좋은 의미가 되기도 하고 나쁜 의미가 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돈에 대한 정의, 돈에 대한 개념을 올바르게 익혀야 한다. 행복한 사람은 돈이 있어서 더 행복해지고, 걱정하는 사람은 돈이 많아도 걱정이 많아진다. 돈이 성격을 보여준다. 돈은 인생의 확대경이다. 당신의 인생을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표현해준다. 좋은 사람이면 돈으로 좋은 일을 할 것이고, 도둑은 돈으로 어리석은 일을 한다. 돈이란 인생에서 아주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돈은 삶의 수준을 높여주기도 하고, 돈은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도 하지만, 돈은 허영과 불필요한 사치를 유발하기도 한다. 현금 일부만을 금고에 보관하고 대부분은 투자와 펀드에 넣어야만 한다. 자신감이 생기면 실패를 하더라도 왜 실패했는지 이유를 찾고 교훈 삼으면 된다. 돈에 대해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돈은 당신에게 걱정과 고통을 줄 것이다.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인생의 궁지에 몰리게 되면 돈이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된다. 돈이 중요하지만 살아가면서 돈이 얼마나 힘이 되고 돈을 소비하는 것이 얼마나 버는 것보다 중요한지 그 필요한 것을 가르쳐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누구도 하기 싫은 일을 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지만 돈이 당신이 하기 싫은 일을 하지 않게 만들어주고 당신이 하고 싶어하는 일을 조금 더 집중하게 만들어준다. 네, 돈에 관한 정의인데 정말로 촌철살인이 따로 없죠. 돈에 관한 정의를 근데 이 내용들이 책에 다 녹아져 있어요.
자, 그리고 돈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이라는 3부인데요. 자, 이 부분이 정말로 포인트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부자가 되어야 할 멋진 이유. 말하면서도 되게 설레어지네요. 부자가 되면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부자가 되면 사람들이 당신의 부만으로도, 부를 보고도 당신을 믿어준다. 부자가 되어 사람들을 돕는 것은 당신의 인생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준다. 꾸준히 노력하면 성공할 것이다. 하지만 돈을 어떻게 버는지 아는 사람도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더 많다. 결정하는 것을 위해 필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지만 꾸준하게 뜨리잡을 하는 사람들은 많다. 성공을 거둔 이후에도 돈을 사용하는 방법, 돈을 모으는 방법은 평생 이어져야만 한다. 돈이 많아서 판단력이 흐려지는 경우는 있다. 그것은 돈에 대한 소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우지 않은 사람들이다. 성공 일기를 계속 쓰면 자신을 계속 채찍질하고 더 나아갈 수 있는 교훈을 매일 얻게 된다. 어려움과 실수, 창피함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드는지 모른다. 배우는 것, 그것은 실수를 통해 배우는 것이고 창피함에 대한 두려움은 극복하면 자신감으로 보답받을 수 있다.